여러분 혹시 로드뷰를 검색해보다가 갑자기 특정 지역만 블러 처리된 곳을 본 적 있으십니까? 항공사진으로 봐도 이 빽빽한 숲으로 표시되어 있고요. 처음엔 좀 당혹스러우실 수 있는데 보통 이런 장소들은 국가 중요시설이라 보안을 철저히 할 수밖에 없어서 지도상에선 보이지 않게 처리한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군부대나 공항 그리고 항만시설 같은 곳들이 그렇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교도소도 그런 시설 중 하나입니다. 아무나 갈 수 없지만 그렇다고 아무나 가서도 안 되는 바로 그곳. 혹독한 벌을 받으며 죗값을 치르는 곳인 줄로만 알았는데 무료한 시간에는 TV를 보거나 운동을 하는 등 소소한 취미생활도 즐길 수 있고 원한다면 검정고시를 보거나 직업교육도 받을 수 있다는 그곳. 감옥살이가 이렇게 편해도 되나 싶어서 갸우뚱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그러한 분들을 위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탄생한 이유를 밝혀드립니다. 저는 역사학자 김재원이고요. 본 스토리 오늘의 주제는 교도소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 질문부터 해볼게요. 어떠한 사람이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의 평화를 위협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따끔하게 벌을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제대로 알려주면서 잘못을 다시 반복하지 않게 하시겠습니까? 교도소라는 곳은 이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다. 법을 어긴 사람들 중에서도 일정 기간 사회화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결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박탈하는 벌을 주는 곳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들이 다시 사회에 나갔을 때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교정하고 교화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 벌을 준다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상당히 관용적인 면도 있는 겁니다. 교도소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럼 인류가 처음부터 죄에 대해 이렇게 당근과 채찍으로 다스렸냐? 그건 또 아닙니다. 18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사회는 죄에 대해서 징벌적인 태도를 취했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겁니다. 죄를 지었으면 그에 응당한 벌만 주는 겁니다. 보편적으로는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이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돌아오기 힘든 먼 곳으로 추방하기도 했고요. 노예 신분으로 강등시켜 평생 치욕스럽게 살게 하거나 최악의 경우 사형을 집행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문명의 초기에도 감옥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교도소와는 성격이 조금 달랐습니다. 죄수가 처벌되기 전에 도망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임시로 가둬놓고 관리할 용도였는데요. 때문에 비위생적이고 비인도적인 것은 기본이었습니다. 그 수준이 어느 정도였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도 로마에는 기원전 7세기에 지어진 마메르티노라는 감옥이 있는데요. 요즘이야 깨끗하게 단장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유적지입니다만 당시에는 주로 정치범이나 전쟁 포로들이 수감됐던 악명 높은 감옥이었습니다. 기독교 초기의 사도였던 베드로나 바울이 처형 전에 이곳에 갇히기도 했었습니다. 지금도 이곳에 가보면 감옥은 도시의 하수도보다 무려 3.6m 아래에 있고요. 내부는 석조로 만들어진 작은 공간을 유지하고 있는데 지상에는 지하 감옥의 죄수들에게 음식을 내려주는 작은 구멍이 겨우 하나 정도 있을 정도고요. 좁고 습하고 비위생적인 공간에 질병과 굶주림이 공존했었던 이 감옥에서는 재판이나 처형이 이루어지기 전에 사망하는 죄수들이 빈번하게 발생했다고 합니다. 한편 중세 영국의 클링크라는 감옥은 또 다른 의미로 악명 높은 곳이었는데요. 이곳은 죄수들이 간수들을 위해 길거리에서 구걸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클링크의 간수들은 자기들의 급여가 작다고 생각했는지 다른 방법으로 돈을 벌 궁리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생각한 게 죄수들을 이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죄수들한테 침대에서 자고 싶어? 그러면 추가금을 내. 이불이 필요해? 그것도 추가금을 내. 방금 그거 먹었어? 그건 사회에서 사 먹는 거 가격의 2배야. 하다 죄수들의 발에 착용해야 하는 족쇄도 돈을 받았다고 하니까 말 다 한 겁니다. 감옥에 갇힌 죄수들이 이걸 어떻게 지불했을까요? 죄수도 가족이나 친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감옥 외부에 있는 지인들에게 연락을 취해서 돈을 빌리거나 그것도 안 되면 간수에게 빌었다고 합니다. 거리로 나가서 구걸이라도 하게 해달라고 말이죠. 심지어 여자 죄수들은 매춘으로 돈을 벌어 간수에게 빚을 갚았다고 하니 수감자들이 감옥을 떠날 즈음엔 빚쟁이가 되는 건 물론이고 인간으로서의 존엄도 사라진 상태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한국도 감옥에 대한 의미가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1961년에서야 비로소 교도소라는 명칭을 쓰기 시작했지만 그 이전까지는 이 형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이건 일제강점기에 일본에서 도입된 개념인데요. 형을 집행하기 위한 범죄인들의 거처 정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감옥인 전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선 말기에 천주교 선교 활동을 위해 조선에 왔다가 수감 생활을 몇 달이나 했던 프랑스 선교사 이 리델이라는 분이 이런 기록을 남겼는데요. 옥사 내부는 환기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좁아서 몸을 가눌 수도 없었고 헐벗은 상태에서 더위와 추위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감옥 중앙에 웅덩이에 물이 있지만 그것으로 몸을 닦았다간 피부병을 얻기 쉬웠다. 2개의 나무 판자를 놓은 것이 전부인 화장실은 악취가 진동한다. 이 한마디로 포도청은 지상에 존재하는 지옥의 모습 중에서도 가장 잔혹한 곳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의 교도소는 언제 탄생한 걸까요? 때는 18세기 영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런던 근교 지역인 이 베드포드셔라고 하는 지역에 존 하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는데요. 이분은 부친이 물려준 땅을 경영하면서 유유자적하게 사셨는데 상당히 인망이 좋았다고 전해집니다. 공부는 하고 싶은데 집이 가난해서 어려운 친구도 있잖아요. 그러면 걱정 말고 공부하라고 자기 돈으로 학비를 무상 지원해줬다고 하거든요. 명성이 자자하다 보니까 나라에서는 존 하워드에게 지방 공직까지 하나 맡기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영국엔 각 지역마다 지방의 행정과 사법 업무를 담당하는 이 셰리프라는 직책이 있었는데요. 존 하워드가 바로 이 직책을 맡게 됩니다. 셰리프가 된 존 하워드가 하루는 지방의 감옥들을 시찰할 일이 생겼는데 직접 가서 보니까 감옥 상태가 끔찍한 지경이었던 겁니다. 가장 큰 문제가 이거였습니다. 수감자가 수감 기간 동안 빚이 너무 많이 생겨서 이걸 갚지 못하니까 이 복역 기간이 끝났는데도 감옥에 계속 갇혀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얘기 왠지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아까 얘기한 중세 영국의 클링크 감옥이 딱 이랬잖아요. 시대가 지났다고 해서 그런 감옥들이 사라진 게 아니라 더 많아졌던 겁니다. 인망 높은 존 하워드가 이걸 보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영국의 섬 전체에 있는 모든 감옥을 전부 방문하고 이걸 갖고 조사한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해서 책으로 출판시켰습니다. 스테이트 오브 프리즌, 감옥의 상태라는 이름으로 말입니다. 이 책은 영국은 물론이고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되는데요. 범죄자에게 무슨 인권이 있어?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이 책을 보고 나서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18세기 유럽은 이 17세기 시민혁명 이후에 인간의 평등과 존엄에 대해 눈을 뜨기 시작했었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죄에 대한 형벌에 있어서도 이 사형이나 고문을 점차적으로 줄여가고 있었던 추세였습니다. 대신에 이 유배를 보내거나 징역형으로 사회적 자유를 빼앗는 정책을 취하고 있었죠. 그런데 막상 어마어마한 수의 사람들을 투옥시켜 놓고 그 내부의 실태는 이 존 하워드의 책을 통해 처음으로 인지하게 된 겁니다. 존 하워드의 노력으로 영국 의회에서도 이 감옥을 개선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범죄자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사회가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겁니다. 인권에 대한 개념은 현대사회에 이르기까지 발전을 거듭합니다. 동시에 교도소와 재소자들에 대한 인권 문제도 점진적으로 개선되게 됩니다.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연합, 그러니까 유엔에서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 기준 규칙을 채택하고 승인을 하게 되는데요. 이 규칙에는 교도소 전반의 비위생적인 환경과 비인간적인 강제노동, 그리고 노예적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이 적용 방안들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환경이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감옥은 감옥이죠. 인간에게서 자유를 빼앗고 이 통제 속에 가둔다는 것은 엄청나게 견디기 힘든 벌이니까요. 그래서 어떤 수용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망각하고 탈출을 감행했습니다. 우린 그들을 탈옥수라고 부르죠. 그 중에서도 믿기 어려운 방법으로 탈옥에 성공한 탈옥수들도 있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교도소 바닥을 깨고 땅굴로 탈출한 경우도 있었고요. 프랑스에서는 헬리콥터까지 동원해 극적으로 탈출하는 사형수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갖은 방법으로 교도소 탈출을 감행하는 탈옥수들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신창원 씨가 있습니다. 이름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먼저 신창원 씨는 한때 신창원 신드롬이라는 현상까지 불러일으킬 정도로 90년대 후반 대한민국을 엄청난 충격에 빠뜨린 희대의 탈옥수입니다. 신 씨는 1989년 21살의 나이에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받고 복역을 시작합니다. 사건이 일어난 건 1997년 1월 20일 아침 6시였습니다. 평소처럼 아침 점호를 하는데 이 신창원만 안 보였었던 겁니다. 교도관들이 방안을 보니까 이 사람은 없고 화장실 환기구 철망이 뜯어져 있었던 건데요. 그리고 수감동 옆쪽에 교도소 교회를 신축하는 공사 현장이 있었는데 공사장 울타리 아래로 땅을 파고 들어간 흔적까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모두 잠든 새벽에 수용소 화장실 벽에 환기구로 방을 탈출하고 공사장으로 들어가서는 그 안에 교도소 외벽을 타고 담장을 넘은 거 아니냐
이런 결론이 났던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들 믿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 환기구는 크기가 가로 세로 30cm 정도로 성인 남성이 통과하기에는 상당히 작은 구멍이었고요. 쇠창살도 2개나 설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이 2층이어서 지상에 착지하려면 3m 정도의 높이를 뛰어내려야 했고, 공사장으로 진입하려고 깊이 30cm가량을 파냈던 땅은 겨울이라서 꽁꽁 언 상태였던 데다가 무엇보다 교도소 철제 담장은 높이가 무려 4m 50cm나 됐다고 합니다. 심지어 같은 방에는 동료 재소자가 6명이나 있었고 전날 밤까지 같이 자고 있었는데, 탈출했다는 사실은 아침이 돼서야 알았다고 하니까 이게 기가 막힌 노릇이 아닐 수 없죠. 검거 후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이 신 씨는 이 계획을 위해서 탈옥 3개월 전부터 식사량을 조절하면서 80kg이었었던 체중을 60kg대로 감량했고요. 교도소 창고에서 훔친 쇠톱 2개로 야간 음악 방송 시간대마다 쇠창살을 조금씩 잘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절단 흔적을 누가 볼까봐 이 껌과 나무판으로 덮어주는 치밀함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탈옥의 과정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건 검거까지 무려 907일이나 걸렸다는 사실입니다. 경찰의 끊임없는 추격에도 불구하고 신 씨는 6번의 체포 위기에도 도주에 성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도주하는 동안 전국 각지에서 변장한 모습으로 두문불출하니 뉴스에는 연일 신 씨의 행적이 보도되는 거였죠. 신창원이라는 이름 석자가 전 국민에게 유명해질 수밖에 없었겠죠. 이름이 전국구로 알려지면서 현상금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그 당시 한국 역사상 최고가의 현상금을 갱신합니다. 90년대 후반에 5천만 원이면 서울 시내 소형 아파트 전셋값 정도는 됐다고 하니까 당시로서는 굉장히 큰 금액이었던 겁니다. 신 씨는 탈옥한 지 2년 6개월 만에 전라남도 순천에서 한 가스레인지 수리공의 신고에 의해 검거됩니다. 전 국민이 관심을 가졌던 사건인지라 이 검거되어 연행되는 과정도 큰 화제를 낳았는데요. 여담이지만 검거 당시에 입었던 셔츠가 한동안 신창원 티셔츠라며 유행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몇 년 전에 국내 한 교도소에서는 수용자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노래방 기기와 게임기를 갖춘 상담실을 만들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교정시설 관계자는 재소자 인권의 측면에서 봤을 때 열악한 교정 환경에서 심신 안정을 위한 용도니까 무리가 없다는 의견이었는데요. 여론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인권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범죄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이 더 우선이 아니냐라는 반응이었죠. 많은 비판의 소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한 시민분의 인터뷰가 기억납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인권이 먼저 세심하게 배려되는 사회가 된 다음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한 배려도 이루어지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건전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교정하는 장소, 혹은 죄에 대한 벌을 혹독하게 치러야 하는 장소. 교도소는 앞으로 그 간극에서 중심을 잘 잡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교도소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또 어떠신가요? 저는 그럼 또 다른 탄생의 이야기를 가지고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학교 가면 그거 입고 있는 애들 있고 그랬었는데, 네. 그 여자분들한테 인기가 그렇게 좋았대요. 여자분들이 주로 숨겨주셔가지고 몇 년을 잡혔을 때도 내연녀네 집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인상적이었어요.